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충돌, 우크라이나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백악관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악관 오발룸, 저도 워싱턴 특파원회 때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인데 이 오발룸은 미국 정치의 중심입니다. 백악관의 현관에 놓여 있는 회의실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어떤 회담이나 국민 공개를 할 때 이 오발룸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번에 젤렌스키와 트럼프 회담은 기자들까지 다 부른 상태로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이라는 역사적 한 매듭을 짓는다,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화해와 타협, 휴전, 종전과는 거리가 먼 충돌, 우선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아군부터 같은 편끼리 충돌을 해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이 도중에 취소되는 최악의 외교 참사, 5,000년 또는 1만 년 역사를 통틀어서 과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참사입니다. 자, 물론 1953년 백악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 정상 간의 회담이었습니다. 자, 그때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휴전선 상태에서 그대로 종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동안에 북한과 소련이 한반도를 침공한 그 원수도 갚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 3천만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남북 통일이다, 이제 통일의 눈이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성향,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전을 하겠다는, 그리고 종전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전쟁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동의를 하지 않자, 그러니까 종전하지 말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해봤자 결국 세계 3차 대전으로 간다, 이승만은 3차 대전을 끌어들일 것인가 라고 신란을 하면서 백악관 회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때도 워싱턴 언론들은 엄청난 외교적 참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이젠하워는 약 5분 후에 자기가 너무 무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각하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시간이 흘렀고, 저는 바로 다음 일정에 유엔에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는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넥스트 스케줄을 잡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 미국 간의 협상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약 6개월 이상 대한민국과 미국이 엄청난 외교적 갈등을 빚다가 최종적으로 타협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남북은 판문점에서 그대로 휴전을 하되 그 대신 미국이 한반도 남쪽에 조둔하면서 남쪽의 안보를 보장한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은 명분이었고, 만약에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해놓으면 북한이 또 쳐들어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려한 것이었거든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간큰 외교가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을 끌어내고 한반도를 살렸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 외교적 참사를 보더라도요, 뭐 중간에는 왜 양복을 안 입었냐, 무례하냐, 이런 여러 가지 형이하학적인 설전, 뭐 욕설에 가까운 비하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그 근본 내용은 젤렌스키가 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젤렌스키 없는 러시아와 미국의 종전, 그 대목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동안 여러 번 휴전, 종전 협상을 했다. 특히 크림반도 건을 꼭 들었죠. 자,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얘기합니다만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남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당 강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 세계가 동참해서 휴전 협정을 맺고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바로 이 대목을 젤렌스키가 백악관 오발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거론을 하면서 러시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한 가지는 러시아와 미국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우리도 의견을 내야 되겠다. 주권 국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종전을 하려면 러시아와 그 푸틴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하라. 그러면서 요구한 사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시켜달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요, 나토 헌정은 나토를 침공하는 나라는 바로 나토의 모든 회원국을 침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반격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계철천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라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바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젤렌스키로서는 특히 이 대목,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받기를 강력히 희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가 화들짝 놀란 것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나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최전방까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대가 러시아의 군사 접경까지 오는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포위당하는 것이다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받아주기는 굉장히 애매한, 받아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젤렌스키는 왜 이 주장을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나토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것이 이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고 특히 젤렌스키가 내심으로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 회복 문제입니다. 전부 빼앗긴 영토를 전부 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를 사용하겠다. 그 히토류의 반을 내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 이 히토류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동쪽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을 돌려내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는 게 수순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가장 민감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이 민감한 대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형세가 됐죠. 자, 지금 트럼프와 그 측근들 일각의 논조 또 그분들의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요. 아예 지금 돈바스 지역을 국제 중립이나 제3국 지대가 관장하는 지역으로 하면서 거기는 우크라이나 땅도 아니고 러시아 땅도 아닌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거기서 히토리를 개발을 하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타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러시아가 땅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그 땅을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반씩 나누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타깝고 착잡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등을 지면 바로 지금 소련을 공격을 막았던 가장 큰 동력이 미국의 군사 지원이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를 향해서 아주 그근을 마다하지 않았죠. 당신은 카드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 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는 게 우리 미국인데 왜 여기 와서 시시콜콜 말이 많으냐?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해.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믿는 구석, 젤렌스키가 믿는 구석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유럽과 호주 등 이른바 서양사회. 서양사회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독점을 결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백악관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날아간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에 가서 많은 군사 원조의 협력을 받아냈죠. 또 호주도 특별 성명을 발표해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자, 이 유럽으로부터의 지원. 그런데 이 유럽의 지원이 똘똘 뭉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강력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심지어 지금 미국 언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젤렌스키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젤렌스키를 향해서 선거도 하지 않는 독재자, 전쟁 때문에 선거를 안 했다라고 젤렌스키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1년간 미루어진 상태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젤렌스키는 위크 포인트가 있다,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젤렌스키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독재자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트럼프를 향해서 강력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지지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친러시아파와 반러시아파로 5대5 정도로 갈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젤렌스키가 구국의 약소국이 강대국도 뛰어넘는 세계의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자신도 망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지, 세계가 지금 젤렌스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